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국내 야구 등등 그리고 다음 달에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이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간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죠.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연승을 한 개 더 추가하게 되면 4년 연속 그리고 목표는 10연승 총 10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또 올해도 한번 부단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2폴 2조합 그리고 3폴 2조합으로 반드시 수익 기반으로 만들어낸 연승 구간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티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 생방송들이나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도 확인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따로 개인 통상 기록들 모두 남겨놓을 링크 거기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별 받아보실 분들은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하루, 주 또는 월 패키지 단위로 짤막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라도 카톡으로 받아보기 좀 껄끄러우신 분들도 카톡으로 신청을 하시고 숲TV 쪽지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요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BA입니다. NBA도 제가 지금 복귀하고 나서 바로 연승 구간이죠. 요즘 NBA가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올킬들도 이제 잊을만하면 또 올킬들 봐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NBA는 이번 휴방 기간 중간에도 6일 중 5일 적중 그리고 최근 연승 등등 그래도 NBA에서 꾸준하게 좀 성과를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연승 도전 구간이고요. 어제 해외 축구가 조금 난장판이긴 했어요. 그죠? 핵무 경기도 많았고 무승부에다가 역배에다가 굉장히 좀 어지러웠는데 그래도 저는 7연승까지 또 달려주게 되면서 어쨌든 고배당 포함해서 20배 적중과 7연승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또 연패가 없어요. 해외 축구가. 그래서 내일 또 있을 해외 축구 구간에서 바로 또 올킬로 한번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BA 먼저 3연승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애틀랜타랑 보스턴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 유튜브만 따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침 방송을 따로 해야 돼가지고 또 9시 반부터 형들 경기가 있으니까요. 분석 1시간 반 정도 들어보시고 그래도 바로 배팅이 가능하셔서 그렇게 좀 천천히 배팅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애틀랜타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3점 잘 터지는 놈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요즘 형들이 NBA를 아마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NBA로 제가 4년 정도가 됐는데 제 몇 년 전 분석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이 NBA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서부터 이제 위까지 팍 치고 올라갔던 게 이제 NBA였는데 항상 전술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술 분석을 해주고 나면 형들이 그거를 그대로 보고 좀 이제 흘러가는 경기들이 많았었어. 근데 요즘에 NBA는 그런 게 없죠. 대부분 그냥 3점, 20점 차 밀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후반전에 3점 잘 터지면 그거 다 따라잡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베테랑들도 입을 모아서 요즘 NBA가 좀 재미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경기입니다. 애틀랜타도 3점 잘 터지면 이기는 팀이고요.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3점이 잘 터지면 이기는 팀입니다. 애틀랜타에 오늘 다이슨 다니엘스가 아마 빠질 것 같은데 여기에 맥컬럼이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맥컬럼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컬럼이 일단은 워싱턴에서 트레이 영과 잘 되어서 그리고 애틀랜타에 정착을 잘 했고 그리고 첫 경기부터 잘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도 맥컬럼이 무려 20득점 또 뽑아주게 되면서 애틀랜타의 기둥 역할을 좀 톡톡히
톡톡히 해주고 있다. 근데 맥컬럼은 딱히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 후배, 그러니까 루키 선수들을 좀 키워둘 수 있는 그런 양성적인 그런 측면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카드가 맥컬럼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5번 오콩우도 직전 경기 26득점. 그러니까 보통 1번이랑 5번이 잘 풀리는 홈팀은 웬만하면은 경기를 좀 잘합니다. 그게 좀 애틀랜타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사이먼스가 좀 살아납니다. 사이먼스가 직전 경기 무려 39득점. 포틀랜드에서 보스턴이 드루 할러데이를 내보내면서 사이먼스를 데리고 왔던 가장 큰 이유였죠. 수비수를 내보내고 공격수를 데리고 왔으니 공격적인 역할이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드디어 사이먼스가 그런 공격적인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좀 푹 쉬고 돌아와서 또 27득점 만들어주기도 했고, 외곽이 그래도 보스턴이 조금은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라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일단은 230.5점 절대 낮은 기준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은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양쪽 다 0대 0의 맞대결이고, 그리고 화력 대 화력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 저는 이거 프랜승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애틀랜타 프랜승과 그리고 오바 그리고 역배까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애틀랜타 보스턴 경기는 오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애틀랜타 프랜승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디트로이트랑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제가 따로 유튜브만 촬영을 하는 거라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라인업 띄우는 게 조금 삐걱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자, 디트로이트랑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홈 극강팀 디트로이트와 원정 최약체팀 인디애나의 맞대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거 디트로이트가 박살내야 되는 경기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심지어 홈 연전이야. 반대로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 아니라 백투백 경기입니다. 어제 홈 경기에서 경기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체력적인 부분들, 전력적인 부분들 차이가 이미 많이 나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파스칼 시아캄까지 또 빠져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오늘 죄다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커닝햄부터 시작해서 덩컨 로빈슨, 해리스, 그리고 듀렌, 그리고 이제 후보 라인에 그 스튜어트까지 모두 나올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라 사실 풀 라인업이죠. 그런 느낌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디트로이트가 여러분들 사실 이번 시즌 3점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은근히 3점 성공률이 이번 시즌 30%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커닝햄이 이번 시즌 기복이 일단 너무 심해요. 디트로이트라는 팀을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주력으로 챙겨가시긴 하실 텐데, 챙겨가시면서 아마 느끼셨던 게 왜 내가 가져갈 땐 커닝햄이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야. 그만큼 커닝햄이 이번 시즌 기복이 좀 심하고요. 직전 경기 커닝햄이 10득점밖에 못했고 야투율이 18%밖에 안 나왔어. 피닉스랑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득점에 대한 기복을 너무 크게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인디애나가 원정 경기를 못하는 것도 맞고, 또 이제 어제 경기도 보면은 홈 경기였기 때문에 활약을 또 보여줬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파스칼 시아캄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득점 볼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디애나도 어제 경기 보셨겠지만 야투팀이에요. 외곽에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만약에 지금 7시 46분이니까 8시가 돼가지고 만에 하나 파스칼 시아캄의 결장 때문에 기준점 변동이 돼서 마이너스 핸디캡이 더 크게 잡힌다라고 한다면, 지금 11.5점도 좀 높다고 보는데 더 크게 잡힌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디애나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반승은 디트로이트가 질 가능성은 상당히 그냥 적어 보이고요. 다만 이거는 핸디캡은 그래도 인디애나 프랜승 쪽으로, 언더오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바 볼게요. 왜냐면 인디애나가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인디애나가 원정 경기가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통틀어서 인디애나의 폼이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입니다. 인디애나가 최근에 승수도 많이 올리고 있고 꽤 경기력과 야투 값이 좀 매서운 그런 팀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 뉴욕 닉스랑 그리고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못한다라는 얘기를 딱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닉스가 게임 자체를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단순하게 지금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원래 아누노비가 못했는데 최근에는 직전 경기는 조시 하트가 못해버리고 1번의 브런슨의 부재 때문에 득점 볼륨도 안 나와. 그러니까 좀 공격을 해야 하는 팀이 공격의 기복을 보인다? 그리고 수비가 좋은 팀이 수비가 안 되는 전술을 사용을 한다. 이것만 놓고 봐도 지금 뉴욕 닉스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최근 흐름인데, 다만 한 가지 오늘 다 필요 없습니다. 뉴욕 닉스가 홈 경기를 한다. 이게 뉴욕 그 홈 경기를 좀 유독 잘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 뉴욕 닉스는 홈 경기 한정 동부의 디트로이트급입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 무려 16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승률이 80%입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공격에는 여러분들 7가지 지표가 있는데, 7가지 지표 모두 홈 경기가 근소하게나마 다 상승 곡선을 탄다라는 거. 그만큼 홈 뉴욕 닉스는 사실 어떤 팀이 와도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팀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백투백 경기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시 하트 형들 오늘 퀘이션에 올라갔는데, 솔직히 조시 하트 오늘 빠져도 돼요. 왜? 직전 경기 조시 하트가 너무 못했어. 5득점했고 야투율이 14%대. 이러면은 좀 쉬어주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뉴욕 닉스가 오늘 홈 경기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패배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 그레이슨 알렌이 잘하긴 했습니다만 외곽에서의 볼의 흐름, 그리고 3, 4, 5번에서의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컸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레이슨 알렌이 33득점을 폭발하면서 그래도 좀 비볐던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저는 뉴욕 닉스 일반승. 이게 닉스가 여러분들 홈에서 1.4배당 받기가 쉬운 배당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닉스가 1월달에 경기를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조금 경쟁력 있는 배당을 쥐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저는 닉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닉스 마헨승까지. 언더오버가 조금 고민이긴 했는데 그래도 양쪽 다 뭐 득점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니까 요 오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애미랑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마 형들이 분석을 듣다 보면 좀 느끼실 텐데 정배 쪽을 많이 봐요. 근데 그만큼 오늘 정배가 좀 많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어려울 만한 그런 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조금 그래도 살짝은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구간이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마이애미입니다. 직전 경기 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114대 119점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114점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게임을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긴 하나, 마이애미의 최근 페이스를 놓고 보면요, 114득점을 하는 동안 실점값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직전 경기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서 뭐 아데바요, 그 다음에 뭐 타일러 히로, 그 다음에 파벨까지 이 세 명이 각각 20득점씩을 하기는 했으나, 다만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다 할 득점을 한 자원들이 없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마이애미의 가장 큰 문제거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해야 되는 팀인데, 오클라호마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상대 팀의 템포를 죽이고 외곽을 꽁꽁 틀어막고, 어쨌든 공산 농구라는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가장 상당히 어려운 팀이죠.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원정 가가지고도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만큼 저는 이 경기 자체가 사실 마이애미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경기라고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클라호마가 승에다가 마이승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바라보기는 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좀 사고 치는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도 보면은 지금 3배당을 받았는데 은근 마이애미가 3배당 받고 역배를 때려버리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름 비벼주는 모습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오클라호마 승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마헨승도 사실 7.5밖에 안 되잖아요. 가져가고 싶긴 한데 조금 7.5는 조심해 주시고, 언더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마헨을 하려면,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부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긴 해요. 그래서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랑 미네소타인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네 경기는 거르겠습니다. 제가 미네소타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4대도 좀 안 맞고, 그러니까 미네소타 경기는 그냥 거르도록 할게요. 근데 미네가 여러분들 또 원정 백투백 경기고, 샌안토니오는 홈 연전이라서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지면 안 되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꼭 이런 경기 잡는 게 또 미네소타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서 거릅니다.
자, 그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그리고 샬럿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당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다 미친 듯이 치고받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디아비테가 빠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샬롯 입장에서 유일하게 피지컬 경쟁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아비테가 빠진다라는 것은 사실 샬롯 입장에서 오늘 높이에 대한 경쟁력은 없다. 물론 최근에 샬롯이 경기라는 걸 보면은 뭐 레이커스 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리바운드 관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요. 3, 4, 5번 구간에서 계속 이제 본인들이 스몰 라인업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리바운드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도 높이에 대한 약점이 있고 그런 약점 때문에 골스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경기라고 한다면은 사실 둘 다 스몰 라인업의 두 팀이다. 그러면 샬럿 같은 경우에도 직전 레이커스전처럼 그렇게 막 리바운드에 집중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골스도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높이에 대한 약점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리바운드보다는 야투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지금 커리 버틀러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웬만하면 못 건드립니다. 뭐 지난 시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영입되고 나서 이 두 선수가 터질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승률은 거의 90%였습니다. 그만큼 직전 경기 두 선수가 합작 60득점을 했다. 뭐 거기에다가 또 멜튼 그리고 포제임스키, 그 다음에 전체적인 3점 성공률도 지금 뭐 직전 경기도 20개 또 꽂아 넣었죠. 골스가 홈 경기에서 3점이 바짝 독이 올라왔다. 거기에다 맞붙는 팀이 스몰 라인업 팀이다. 아, 이거는 글쎄요, 골스 반대를 보기에는 오늘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샬럿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퍼붓고 있잖아요. 직전 레이커스 원정에도 135득점, 뭐 유타 원정 가서 뭐 150득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평균치가 있다라고 봐. 왜냐면 샬럿이란 팀 자체가 사실 경쟁력이 엄청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중하위권만의 어떤 그런 이제 평균치가 있을 건데, 그런 평균치가 나올 가능성도 좀 높은 경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니다. 골마옵 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골스 팬이라고 한다면 한번 오늘 시간 내서 볼만할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엔 덴버랑 워싱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아마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핸디캡이 큰 경기, 그리고 두 자릿수 핸디캡이 쥐어진 경기였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덴버의 경기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덴버가 형들아 원래 포스트 게임을 하는 팀이긴 하잖아요. 5번에 요키치를 두고 에런 고든을 4번에 두고, 그리고 빠른 이제 템포에서 포스트 게임을 즐겨하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요키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덴버가 선택한 선택지는 스몰 라인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몰 라인업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뭐 어쨌든 요키치도 없고 발란슈나스도 없고 그다음에 뭐 캠 존스는 없죠. 전체적인 이제 득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스몰 라인업 형태에서 꾸준하게 지금 승리를 거둬주고 있고요. 요키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률이 뭐 70%대 형성되고 있다는 거는 덴버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신감이 붙을만 하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 워싱턴처럼 이렇게 외곽 야투 값이 확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맥컬럼을 내보내면서 밸런스까지 깨버린 팀을 상대로는 홈 코트에서 더더욱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가 됐든 간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세크라멘토 원정에서 13점 차 크게 패배했고, 우리가 또 직전 경기 요거 마인싱으로 가져가서 또 잘 갖고 왔죠. 그만큼 뭐가 됐든 간에 워싱턴은 원정 백투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오늘 유일하게 이틀을 쉰 팀입니다. 그만큼 체력도 많을 거고, 자말 모레이가 오늘 또 뛸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좀 큰 점수 차이의 경기가 기대되는 경기, 이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이건 덴버 승, 마힌 승,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언더 보는 이유는 워싱턴이 백투백 경기일 때 득점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득점 볼륨이 떨어진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언더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 그리고 레이커스 경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들이 많죠.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각각 전문가들, NBA를 사랑하는 팬분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그 명언이,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를 보면서 이번 시즌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그런 이제 명언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러니까 아웃 넘버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아웃 넘버라는 거는 이제
축구랑은 좀 다르게 축구는 뭐 예를 들어서 역습할 때 보면은 뭐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뭐 4대2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농구는 5명이 사는 거기 때문에 5대5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백코트가 늦어지면은 5대4, 뭐 3대5 이렇게 만들어지면 엔간하면 득점이 나와요. 이게 적은 인원에서 하는 스포츠라서 그걸 우리가 아웃넘버라 부르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백코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대팀 리바운드 거기 골 밑에 자꾸 써 있어. 물론 이게 그 본인의 스탯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인 건 알겠지만 레이커스 여러분들 이번 시즌 지금 플레이오프권이고 4점권이잖아요. 24승 15패 팀에서 이런 새끼가 하나가 있다라는 건 저는 이 단계 전 진짜 저는 고트라고 평가되는 게 정말 속상합니다. 화가 많이 나고요.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 이제 라인업 보이십니까? 오늘 돈치치도 없고요. 리브스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볼 흐름을 누가 잡느냐? 르브론 제임스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생각이 많아진 오늘 레이커스의 라인업이긴 하나 다만 한 가지 레이커스가 포틀랜드 상대로 좀 강합니다. 늘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커스가 포틀랜드 원정 가가지고 기준점 마이너스 핸디캡 잘 받으면 보통 형들한테 막 레이커스 승이나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역배야. 심지어 뭐 빈센트나 스마트, 라라비아도 사실 득점 감각이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얘들이 핸들링이 안 돼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얼마나 집중을 해줄 수가 있느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베테랑 자원들이 많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르브론 제임스가 그 베테랑으로서의 면모를 오늘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경기 저는 언더 쪽 한번 보면서 어차피 르브론이 지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언더 쪽 보면 저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레이커스가 일단 역배잖아요. 그러면 일단 프랜승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배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총 8경기 중에서도 7경기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조합도 같이 베팅 해보시면서 함께 달려가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따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바로 또 숲TV에서 아침 생방합니다. 들으실 분, 한 번 더 들어보실 분들은 또 아프리카 TV, 숲TV 생방송 한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